자, 다음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.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 문건 안에 나오는 내용이 말하자면 이제 고문 방법들이 있는 거고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뭐 진술을 받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. 그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내용만 정리해가지고 공개한 문건이었는데 뭐 협상이라는 말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협상인가? 아니 그 약물 넣고 협상과 설득한다는 소리야? 뭔 소리야? 그리고 자백 유도제 그게 이제 약물이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란 국면에서 그 체포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그 내란 국면에서 말하자면 그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든지 했을 때 체포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정치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박선원 의원은 어제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약물이라는 게 보니까 뭐 불안을 낮추고 저항을 약화시키며 기억을 흐릿하게 해서 진술을 통제하고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배열돼 있다. 이제 진짜 별게 다 나오는구나. 케타민 마약 아니야? 케타민 전 유명하죠. 프로포폴도 유명하고. 예. 저게 뭐 중동의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저런 작성을 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저거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. 쓴 놈. 맞아요. 이야 어떻게 잡아야 저럴 되고 수가 있어. 어떻게 이제 뭐 저거 자체를 언급하기보다는 두 가지인데 왜 이게 특검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국회의원을 통해 공개되는가 이 부분이 한 가지 의문이 있고 그러면 특검은 저거를 입수를 못한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 밝혀져야 되고 그렇죠. 그리고 저거가 군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하면 군에서 누구의 지시로 누가 작성을 했는가 이 부분도 지금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. 굉장히 자극적인 상황이잖아요. 네. 그 내용으로만 보면. 그런데 저게 실제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박선원 의원이 밝힌 것이고 지금 이제 김한 기자는 꾸준히 얘기하는 게 특검이 특정인의 진술에 의한 뭐 수사 내용 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피의 집단들 혹은 피의자들을 압도하는 어떤 수사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비판과 지적을 해주신 건데 지금 저 문건과 박선원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만으로 보면 고문이라는 것을 신체적 고문, 정신적 고문으로 나누더라고요. 신체적 고문, 찬물을 반복적으로 끼얹거나 얼굴에 천으로 덮고 물을 붓는 물고문, 심한 거 아니야? 눈을 가린 상태에서 총이나 전동드릴을 몸 가까이 갖다 대면서 공포를 유발하는 모의 처형 이게 말이 돼요? 이런 게 신체 고문이고요. 전동들에 정신 고문으로는 사회적 고립 및 독방 감금,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, 인격적 모욕, 가족 비하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. 가족 비하? 저는 저희 이해가 안 가는데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인형의 진술에 따르면 여인형은 무릎 꿇고 계엄을 안 된다고 했다는 거잖아요. 6월 달이에요. 7월 달에 야 하와이 갔을 때 야 한동훈 그거 빨갱이 총각 거면 쏴버려야지 윤석열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들은 합참 차장이 신원식 국방장관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항의했다. 아직도 그런 얘기하냐? 내가 가서 얘기할 테니까 하지 마. 그러니까 김종현으로 바꿨잖아요. 예. 국방장관을. 그러면 최소한 군 내부에서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 정도는 그 무렵에는 이 계엄이 쉽지 않다. 이런 인식은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 문건을 작성한 건 뭡니까? 거기랑 온도차가 확 나잖아요. 그러면 근데 이 문건은 노상원이 자기 집에서 프린트해갖고 무슨 알파문고 가서 뽑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? 완전 네. 기밀로 했을 네, 것 같아. 그러면 군 내부에 누군가가 이거를 노상원의 별도 지시를 받고 그러면 그 라인은 김용현이겠죠? 예. 이 지시를 받고 작성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해야 화끈해 보이고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. 이게 군 내부에서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군 내부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? 지금 이게 가능해요? 2025년도에?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해줘야 이게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. 충족시키는 거지라고 하니까 작성을 한 걸 거예요. 그러면 그거를 그 개선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. 근데 지금 그 개선 아직까지 노상원이 관저에 갔었는지 노상원이 김건희랑 통화를 했는지 노상원이 윤석열을 몇 번 만났는지 노상원이 김용현한테 무슨 보고를 했던 건지 이런 것들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안 나오고 있어요. 노상원 재판이 비공개여서 비공개 재판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라고 하면 지금 이 내란 특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초를 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특검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더군다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내란 특검이 박앤셀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? 무더기 기소가 있었죠. 예.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이런 자료를 들고 나오는데 왜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보통 수사 종료할 때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군 관련해서는 누구누구를 기소했고 어떤 혐의고 뭐 이런 거가 정리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. 내란 특검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곧 끝납니다.
사실 이번 주면 끝난다고 보는 게 맞죠. 사실상 예. 그렇죠. 예,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 지적은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이 소위 말하는 3특검이 등장할 때 가지고 있었던 국민적 기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최혜병 특검은 이제 이미 마무리가 됐고 내란 특검 곧 마무리될 것이고 사실 김건희 특검도 28일까지니까 얼마나 더 남았을까? 사실 윤석열을 그 참고인 조사한다는 거 외에 더 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혐의가 16가지인데 16가지 중에 3분의 1도 뭐가 해결된 게 없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안 부른 사람들 생각해보면 뭐 원희룡 뭐 많잖아요. 많죠, 예.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지금 이준석도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. 뭐 오세훈도 마찬가지고요.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국민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시끌벅적하게 뭐 목걸이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나온 것 같긴 한데 정상적으로 뭐가 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꾸준히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저 자료들이 노상원이라는 인물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노상원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노태학 그 중앙선관위원장, 그거 내가 직접 처리할게. 네. 뭐 그러면서 뭐 야구방망이 준비하고 뭐 이랬던 게 있었고. 눈 가리게 뭐 이런 거. 과거에 뭐 자극적인 것들 많았었잖아요. 뭐 작두라 그럽니까? 이게 종이 자르는 거. 맞아요. 그것도 있었고 예. 뭐 케이블 타이를 어떻게 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몇 달 전에 한번 언급이 됐었단 말이에요. 롯데리아에서 이런 시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. 뭐 머리 이렇게 네. 씌우는 거 이런 거.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잠잠하다가 또 지금 끝에 와가지고 지금 이러니까 우리가 관련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. 노상원과 관련해서 안 밝혀진 건 너무 많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파공작원 얘기는 뭔지, HDI. 네. 예. 그 다음에 왜 오비들을 뭐 준비시켰는지, 그들이 뭐 하려고 그랬는지, 그리고 실제 노상원 재판에서 그거 다 밝혀진 건가요 지금?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. 대부분 그 사실은 이것도요. 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언론 보도에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그냥 통상 얘기하지만 대부분 유튜브에서 나왔어요. 취재를 통해 가지고 나온 내용도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. 그 박선원 의원하고 김병주 그렇죠. 의원 등이 계속해서 국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했잖아요. 네. 그러고 나면 그 뒤로 따라가요. 네. 그 우리가 지금 국민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봤든 뭐 뉴스를 통해서 봤든 이제 많이 본 것 같잖아.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특검바로 나온 건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예. 그리고 그 양구군청에 출동했던 부대 있잖아요. 그 군인들은 직접 출동을 했으니까. 네. 그러면 그건 최소한 명령이 작동한 그 그렇죠. 라인이 있을 텐데 그렇죠.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게 있냐, 누가 처벌됐냐, 뭐 이런 부분들 뭐 등등등 포함해 갖고 지금 보면 정말 그 빈 구석이 너무 많죠. 국방부 안에서도 TF가 작동하고 있고 지금 헌정수호 TF도 작동해서 공직 안에서도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조직 안에서의 정리잖아요. 네. 근데 특검은 우리가 주요 인물들은 이미 다 거론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따지고 보자면 윤석열, 김건희가 구속됐고 김용현은 자발로 들어가가지고 구속이 됐고 네. 그리고 이상민은 초창기에 구속됐고 그 이후에 한덕수, 뭐 박성재 다 구속이 안 되고 기각되고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? 그냥 계속 성토만 있었던 거야. 영장 전담 판사들이 계속 기각시킵니다. 그래서 사법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. 이런 얘기들을 이게 특검이 수사로 만들어낸 판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예. 이 얘기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 쏠리네요. 특검에 대한 좀 아쉬움. 예. 한마디 아쉽네요. 해주세요. 지금 한 3분간 쉬셨잖아요. 네. 아니 쉬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 중이죠. 근데 특검이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 물적, 양적 자본을 많이 투입한 곳이 이제 내란 특검이었고, 예.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은 실제로 워낙 이 바운더리가 명확했었고 예. 이미 나와야 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쪽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라고 이제 봤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려했던 게 이제 김건희 특검이었어요. 예. 김건희 특검은 워낙 방대하고 워낙 중간에 이 끼어있는 이 혐의자들이 정말 무슨 기름장어들처럼 아주 뺀질뺀질 미안하지만 이런 표현 써서 뺀질뺀질 막 요리조리 빠져나갔는데 아주 도사들이었거든요. 예. 그런데다가 이 민중기 특검은 특검 자체가 판사 출신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와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걸 제대로 안 해본 그런 분이어서 밑에 있는 지휘계통하고 위에 있는 사람하고가 이게 연결이 잘 될까 이것도 되게 의문이었거든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 번 연기도 하고 연장도 했지만 결국 중간에 검사들이 항명해가지고 일 제대로 안 했고 그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가느라고 또 일 안 했고 그러면서 이걸 또 수습해야 되니까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정신이 없었었고 그러다가 변수들이 터지면 그 변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이제 이게 저는 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 특검 보고 계속 이걸 마무리해라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번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종합특검 얘기를 했던 그렇죠.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특검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대신에 지금 미진에서 하다가 만 거
끊을 수 없는 거, 끊다가 막 하다가 뭐 끊어버리는 이거는 너무 찜찜하고 일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를 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다시 채택해야 된다. 왜냐하면 뭐 그냥 우리는 수사본부로 넘기거나 경찰로 넘기면 된다. 이건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고 예.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예 그 수사의 질이 또 달라지고 그 동력 자체도 예, 달라지고요. 어떻게 예. 될지를 몰라. 그래서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종합특검, 2차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김건희 특검이 28일 날 마무리된다고 치고 바로 이어져서 뭐가 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. 이게 법이 맞습니다. 만들어져야 되고 그 절차라는 걸 밟아야 되니까. 예. 그리고 그 공백이 생기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맞아요.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정치권이나 뭐 정부 단위에서나 뭐 이렇게 뭘 하는 것들이 또 진행되겠지만 이렇게 여론으로 계속 이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보니까 김용현 구속 연장을 위한 그 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.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구속 만료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일반 이적 혐의 등 해서 추가 기소된 부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문을 비공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이 사람 건은요 한마디 해야 돼. 반드시 영장이 되게 발부가 돼야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도 재판 받는데도 그 변호인들이나 방청객들이 난리치는 거 보세요. 만약에 이 사람이 빠져나오잖아요. 좀 이 대한민국 혼란을 어떻게 맞아요. 해결할 수가 없을 진짜 거예요. 난리 날 거예요. 네. 그러게요. 생각해 보세요. 생각하기도 아니 그 싫어요. 변호사들이 자기의 의뢰인이 구속이 되어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난리들을 치고요. 거기 맨날 와가지고 우리 장관님 식사해야 돼요. 장관님 고마워요. 막 이러면서 서로 간에 막 따봉 날리고 막 그러고 있는 쌍따봉. 중인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영장을 발부를 안 해줘가지고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풀려난다. 만약에 않아가지고 풀려난다? 풀려난다고 치면 와 그건 진짜 있을 나라는 수 없는 대혼란이네. 일이에요. 뭐 진짜. 이하상, 권우현, 뭐 김지미, 뭐 완전 고영일 지옥처럼 저런 될 거야, 변호사들은 아마. 자신들의 변론이 성공했다고 볼 거 아니에요. 당연히 그럴 겁니다. 예, 그 상황을 만약에 이 법원이 그 판을 만든다면 이 법원도 진짜 그리고 뭐 지금 법원도 네, 계속해서 진짜. 영장 기각해 준 거라든가 그동안에 그렇죠. 제대로 안 해주고 브레이크를 계속 걸어준 거 이런 거 전부 다 책임져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이게 금요일이고 좀 이렇게 뭐랄까 신나야 되는데. 신나고 가볍게 이제 방송 끝내려 그랬는데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. 그러니까 참. 이 이후 상황들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나열되는 뉴스들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그 안에 있는 맥락과 사실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그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뉴스가 이런 내용이에요. 분명히 몇 달 전에 했던 말 같은데 또 하고 있는 게 있거든. 지금 박성재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 그 이승준 기자 계속 뭘 보내주고 있는데 뭐 윤석열이랑 텔레그램 주고받았다. 당시에 뭐 그때 한동훈 뭐 이원석. 비탄했다. 이원석을 뭐 어쨌다 저쨌다 하는 내용들이 오늘에서야 또 나오면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? 아니잖아요. 그런데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구나. 예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답답한 부분들 계속해서 맥락을 짚어야 되는 부분들 저희 뉴스다이브는 꾸준히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금요일 함께했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노영희 변호사, 장윤미 변호사, 김한 기자와 같이 인사드리고요. 주말에 일단은 보니까 그 눈비 소식이 있더라고요. 예, 이런 거 좀 참고하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뉴스다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